응급실도 없던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새벽. 갑자기 배가 찢어질 듯 아픕니다. 식은땀이 나고 몸은 점점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응급실은 없습니다. 119도 없습니다. 약국도 없습니다. 여기는 조선입니다. 과연 조선 사람들은 아프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오늘은 병원도 없던 조선 사람들이 감기, 장염, 충치, 골절, 화상, 실명, 암 같은 병을 어떻게 견뎠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에도 의사는 있었습니다. 백성을 치료하기 위한 해민서가 있었고 전염병 환자를 돌보는 활인서도 있었습니다. 왕실에는 내의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백성이 쉽게 갈 수 있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시골에 사는 평범한 백성들에게는 한양의 의료기관이 너무 멀었습니다. 병이 나면 의원을 부르거나 약초를 다려 먹거나 그마저도 어려우면 그냥 집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가장 흔한 병은 감기와 열병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도 기침을 하고 몸살을 앓고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가벼운 병에는 생강, 대추, 인삼, 약초를 다려 먹었습니다. 따뜻한 탕약을 마시고 이불을 덮고 땀을 내며 버티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열이 오래 지속될 때였습니다. 오늘날에는 해열제도 있고 수액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는 그런 치료가 없었습니다. 열이 며칠씩 계속되면 몸은 탈수되고 기력이 빠지고 어린아이와 노인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살아남아도 몸이 크게 약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장염입니다. 상한 음식을 먹거나 깨끗하지 않은 물을 마시면 배탈이 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설사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설사가 멈추지 않고 구토가 이어지고 열까지 나면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오늘날이라면 수액을 맞고 탈수를 막고 원인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물을 마시고 죽을 먹고 약초를 다려 먹으며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탈수였습니다. 사람은 굶는 것보다 물을 잃는 것이 훨씬 빠르게 위험해집니다. 장염이 심해지면 몸에 힘이 빠지고 눈이 퀭해지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장염은 그냥 배탈이 아니라 목숨을 위협하는 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충치는 어땠을까요? 의외로 조선 사람들은 오늘날보다 충치가 적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탕을 지금처럼 많이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가 썩으면 밤새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팠습니다. 지금은 치과에 가면 됩니다. 마취를 하고 신경치료를 하고 이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는 현대식 치과가 없었습니다. 마취도 없었습니다. 통증을 참다가 정말 심해지면 이를 뽑아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입안이 굼고 얼굴이 붓고 음식을 씹지 못합니다. 심한 염증은 몸 전체로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치통은 단순히 불편한 병이 아니라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팔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에는 적골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부러진 부위를 맞추고 나무 부목을 대고 천으로 묶어 고정했습니다. 지금의 정형외과와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치료 방법은 있었습니다. 가벼운 골절이라면 시간이 지나며 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심하게 으스러진 골절이었습니다. 뼈가 피부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상처가 깊게 찢어지거나 흙과 오염물이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소독을 하고 수술을 하고 항생제를 씁니다. 하지만 조선에는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상처가 공기 시작하면 열이 나고 고름이 생기고 악취가 나고 몸 전체로 감염이 번질 수 있었습니다. 팔다리가 부러졌다고 무조건 자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살리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이나 큰 사고로
팔다리가 심하게 망가지고 상처가 썩어 들어가면 절단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절단 자체도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마취도 부족했고 출혈을 막기도 어려웠고 감염 위험도 컸습니다. 살기 위해 자르더라도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골절은 뼈가 부러지는 것보다 그 뒤에 오는 감염이 더 무서웠을지 모릅니다. 화상도 큰 문제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아궁이, 화로, 가마솥, 등잔불과 늘 가까이 살았습니다. 밥을 짓다가, 물을 끓이다가, 불을 피우다가 화상을 입는 일은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가벼운 화상은 약재나 기름을 바르고 천으로 감싸며 버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화상은 달랐습니다. 피부가 크게 벗겨지고 진물이 나고 상처가 감염되면 목숨까지 위험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화상 전문 치료, 소독, 항생제, 수액 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는 그런 체계가 없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에게 큰 화상은 매우 위험했을 것입니다. 화상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감염과 탈수, 그리고 평생 남는 흉터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눈병도 무서웠습니다. 위생 환경이 좋지 않았고 먼지와 연기, 감염에 노출될 일이 많았습니다. 눈에 염증이 생기면 처음에는 충혈되고 눈곱이 끼고 시야가 흐려졌을 겁니다. 가벼운 눈병은 시간이 지나며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염증은 시력을 손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천연두 같은 병은 눈에도 후유증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선에서 실명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길을 다니기도 어렵고 혼자 살아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가족의 도움 없이는 생활 자체가 크게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병 중 하나는 천연두였습니다. 천연두는 조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전염병 중 하나였습니다. 고열이 나고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피부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 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얼굴에 곰보 자국이 남고 시력을 잃고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왕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전염병 앞에서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천연두는 그저 병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공포에 빠뜨리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암은 어땠을까요? 암은 현대에만 생긴 병이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에게도 암은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조선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암이라는 병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몸속에 혹이 생기거나 계속 아프거나 몸이 말라가거나 피가 나거나 상처가 낫지 않는 식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검사도 없고 수술도 제한적이고 항암 치료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혹은 침이나 뜸, 약재로 다스리려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속 깊은 곳의 병은 알아차리기도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점점 쇠약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암은 조선 사람들에게 이름 없는 병, 고칠 방법을 알 수 없는 병이었을 것입니다. 맹장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맹장염은 수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그 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열이 납니다. 토할 것 같고 점점 움직이기도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은 배탈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체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맹장이 터지면 복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치료가 늦으면 위험한 병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배가 아프다 죽었다고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산 또한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에게 출산은 기쁜 일이면서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수혈도 가능하고 응급수술도 가능하고 제왕절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선에는 그런 치료가 없었습니다.
출산 중 과다출혈이 생기면 위험했습니다. 아이가 나오지 않는 난산도 위험했습니다. 출산 뒤 감염이 생기면 더 위험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새 생명을 맞이하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산모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왕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높아도 출산의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어땠을까요? 왕은 최고의 의원들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왕이 아프면 의관들이 모여 맥을 짚고 증상을 기록하고 약을 논의했습니다. 내 의원은 왕의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병 앞에서는 왕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의원이 있어도 고칠 수 없는 병은 많았습니다. 조선 왕들 가운데는 질병으로 오래 고통받은 왕도 있었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왕도 있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감염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염병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병을 몰라서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료할 방법이 부족해서 죽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흔한 치료가 그때는 불가능했습니다. 수액, 항생제, 응급수술, 마취, 정밀검사, 이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가벼운 병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이 조금만 깊어지면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장염은 탈수가 되고 골절은 감염이 되고 화상은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충치는 얼굴이 붓는 고통이 되었고 천연두는 흉터와 실명을 남겼습니다. 맹장염은 이유도 모르는 죽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 사람들은 약해서 일찍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아프고 걱정하고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응급실도 항생제도 마취도 현대의학도 없는 시대를 살았을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선시대로 돌아간다면 가장 걸리고 싶지 않은 병은 무엇인가요?